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비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218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1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덴트 오늘 1% 정도의 하락 흐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 회사는 이제 현재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비덴트가 빗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10.4%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 홀딩스의 지분 34%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덴트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일 지분 기준으로는 비덴트가 빗썸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 등락에 따라서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작년 이전부터 이 빗썸 홀딩스 나머지 65%가 있죠. 65.7%인가 그런데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정훈 의장을 비롯한 우호 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지분에 대한 이제 매각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바로 이 지분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넥슨 정도가 인수 후보자로 거론이 됐었고, 시장에서도 거의 넥슨으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기사 나온 거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몸값 더 뜨기 전에 잡아라. 판 커지는 빗썸 인수 전이라고 해서 3월 29일 7시에 나온 기사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모건 스탠리, 비자, 도이체방크, JP모건, 시카고 상품거래소, 바이낸스, 후오비 글로벌, 네이버, NXC, 이 회사들이 다 뭡니까? 빗썸의 잠재적인 인수 후보자들이 됩니다. 쟁쟁하죠, 후보자들이.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NXC 정도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상승 흐름을, 시장이 아니죠,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점차 이 넥슨과의 뭔가 이런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모건 스탠리, 비자, 도이체방크, JP모건, CME, 바이낸스, 후오비 글로벌, 네이버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몸값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 속에 주가도 덩달아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초 이 부분만 하더라도 넥슨이었어요. 넥슨 지주다 NXC가 인수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막 우후죽순 새로운 기업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도 나도 인수 후보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빗썸홀딩스 지분 65.7%,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매각이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근데 넥슨 쪽에서는 일단 아무 소식이 없고 시간만 지금 흘러간 상황이 되겠고, 지금 잘 보면은 빗썸의 지분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빗썸의 영업이익은 가파른 상승세다. 빗썸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2,190억 원, 단기 순이익은 1,274억 원입니다. 세상에 매출 2,190원에 순이익 1,274억을 남길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매출 2,200억이라고 치고 그 중에 순이익이 1,200억, 순이익이 60% 가까이 되는데, 50에서 60% 정도가 되는데, 과연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순이익으로 남기는 회사가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빗썸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고 올해는 빗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순이익도 3천억 원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높아질래야 안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JP모건이나 CM이나 뭐 모건스탠리나 얘네들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몸값 높이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뭐 비자까지도 뭐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 비자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이게 뻥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네이버가 후보군으로 참전을 했다. 요 부분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JP모건이나 도이체방크나 모건스탠리 같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국내 포털 사이트 최대인 이제 네이버까지 합류해서 판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있죠. 네, 업비트가 있죠. 근데 네이버는 없죠. 네이버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밑에 쭉 한번 보시면 네이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네이버의 등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계열사 LVC를 통해서 미국 비트프론트, 일본 비트맥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두 곳을 운영 중이다. 두 곳의 거래소 모두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00위권 안에 포함할 정도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빗썸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세계 거래소를 포함해 세계 20위권 수준으로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네이버의 입장에서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될 수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을 앞세워 핀테크 분야 진출을 모색하는 네이버에게 빗썸 인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결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멤버십 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도 참 대단한 이런 데서 인수하는 것도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데 네이버가 인수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 빗썸 인수를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M&A를 통해서 한 번에 2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인수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한층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역시나 또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지부진한데요. 오늘 뭐 빗썸 비트코인 요새 거래량 많이 죽었습니다. 요새 거래량 많이 죽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쪽이 가상화폐 쪽에 비트코인도 전반적으로 좀 정책이에요. 옆으로만 자꾸 기어가고 있죠. 거래량도 막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요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세나 이런 것들이 잔잔한 가운데 뭐 딱히 또 뭐 인수 관련해서 빗썸 매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더 나오는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소 좀 정체되면서 옆으로 횡보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1,3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기술적인 가격 지지 라인인데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비덴트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의 저점이 1,300원, 1,500원이었다면 현재는 저점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한 12,000원 정도를 딛고 또다시 올라서야 이런 상승 추세가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주가의 방향성도 상방이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상 대신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한 12,000원 언저리 이런 자리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이런 공간, 조정 폭이
남아 있기는 한데 요새는 솔직히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오늘까지 총 5일째인데요. 5일째 그냥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고 뭔가 여기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기어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방인데 요 최근 5일 일주일 정도 주가의 방향성 없이 좀 정체 국면에 들어서 있어서 사실 여기서는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좀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을 모르겠고 다만 이 종목의 매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하락 나왔고 횡보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요새 뭐 여기서 좀 정체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난주는 5일선 11선 깨지고 있어서 좀 조정 더 나오겠다 싶었는데 종가에 다시 들어 올려버리고 그리고 오늘은 또 5일선 11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다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살아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되니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좀처럼 여기서 깼다 올렸다 깼다 올렸다 깼다 올렸다가 반복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기는 너무나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 종목의 이런 이제 추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조정이 내려온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지금은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뭐 밑에서부터 잡아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살아있고 주가의 방향성도 상방이기 때문에 다소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매각 이슈만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을 좀 보고 가시면 어떨까 싶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와도 할 말이 없고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은 최근 일주일 정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상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한 12,000원 언저리에서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